말씀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 끝난 다음에 제가 갈게요. 바로 지금 내려가지? 한 30분 대구로 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30분 정도는 가능해요. 저도 이렇게 앉으세요. 여기 둘이 앉으면. 저 이용호 의장하고 저기 배성호 교수님 오시면은 오셨습니다. 네. 끝나고 대구로 바로 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예. 우리 저기 행정실장도 앞으로 좀 나와 앉으세요. 이렇게 여기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네, 저기 오늘은 뭐 그 일반 대중들을 위한 대중들과 함께하는 토론회가 아니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회는 생략을 하고 먼저 그 안철수 대표님하고 이용호 정책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제가 발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발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님들하고 이렇게 계속 토론을 좀 하고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의견을 조금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님 인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그 사법개혁 특위 그래서 또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송기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귀한 시간을 내주신 그 네 분 그 전문가 선생님들을 조금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정보대학원의 전웅 교수님 와 계십니다. 네, 중앙대학교의 재성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김유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경남대 윤태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애써주신 국민정책연구원 그리고 또 우리 정책위원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이용호 의원님 그리고 이태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대칭 전력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과 그리고 이제 사이버 전쟁 능력입니다. 그런데 핵이야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가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이버 전력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인력과 그리고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이버 전쟁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데 우리나라 사이버 전사들은 댓글만 달고 있었습니다. 참 정말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 정권이 이
이런 사이버 전쟁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 오늘의 주제인 국정원은 국가대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국가대표 정보기관으로 전 세계적인 그 수준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국가에 공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권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댓글 대선 개입이라든지 블랙리스트,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 그리고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흑역사는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권력의 휘장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청와대에서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분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서 나온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그 길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방송호선의 김동철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것은 청와대가 주도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 논의에 맡겨야 됩니다. 저는 정부가 상당히 전향적인 안들을 많이 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핵심이 빠져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 등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것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민정수석이 대신 행사하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검찰, 경찰들, 권력기관들을 지배해 왔던 것이고 그 권력기관들 입장에서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개혁 방안도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가 빠져 있어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소위 캠코더 인사를 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그리고 국회 내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인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국정원장이야 간부들을 인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고 모든 권력기관들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법원, 검찰, 경찰 등에 대한 개혁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당한 개입, 간섭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적어도 인사 문제를 가지고 권력기관들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앞으로 이 정보위원회에서나 또는 사법개혁특위에서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개혁 과제들은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전부. 물론 그 나머지 개혁 과제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되지 않은 개혁 과제는 다 내봐야 결국은 공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호 정책위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오늘이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참가해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민의당도 매우 춥습니다. 날씨처럼. 그러나 추위가 지나면 봄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원장 전임 세 사람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은 이름이 바뀌고 또 역할이 바뀌고 기능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정권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국정원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첫 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거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지난 정권에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고유의 역할 또 필요한 그 기능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마련돼서 유지돼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정원이 정말로 이 앞으로 권력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그런 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오늘 마련한 토론회가 앞으로 국정원을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걸 모아서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으로 정하고 또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관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끝났으니까 이제 바쁘시죠? 오늘 결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